자, 이렇게 들고 해야 잘 들린다고 하니까 들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편향, 이미지 데이터 알아봤고, 기본적으로 선택 편향이 인간의 선택 편향이 AI로 그대로 증폭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번에는 언어 데이터의 경우인데요. 언어 데이터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해요. 그 이유가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로 곧바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언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언어 데이터의 경우를 보면은 일단은 언어 데이터가 AI에서 그 사용이 되려면은 말뭉치라는 것이 만들어진 걸 통해서 기계학습을 시키게 되거든요. 이제 편향의 예를 한번 보면 육아라는 명사는 주로 엄마나 여성과 더 많이 연결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당연하다는 것이 그래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육아는 보통 엄마나 여성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대로 언어에 반영이 되고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AI에서도 그 AI도 그렇게 또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편향을 이제 완화하려면은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편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종류, 아까 제가 양, 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적인 종류나 아니면 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적으로도 이제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 편향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부정적 의미의 편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맞춤형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서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편향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편향을 위한 편향을 자꾸 얘기하면서 무조건 조금만 데이터가 불균형이다 그러면 그거 편향이야라고 약간 그 도덕적인 낙인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그 그룹과 관련된 그 성별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세대 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금만 어떤 불균형이 보이면은 그거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맥락을 봐서 그것이 이제 AI가 어디에 쓰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수십 단계를 넘어서서 잠깐만요. 네, 라벨링 과정에서의 편향을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라벨링은 아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자세하게 라벨링이 어떤 건지를 여기 지금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자, 라벨링을 보면 자, 라벨링은 이미지, 영상, 텍스트 뭐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서 이렇게 수집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이제 이 인공지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 스피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원 데이터를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라벨링이 다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텍스트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이미지를 먼저 볼까요? 일단은 이런 첫 번째 여기는 다 이미지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면은 라벨링이라는 건 이게 태깅을 해주고 자, 이거는 새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사진 속 물체를 박스로 표시해 준다. 이거는 뭐냐면은 새긴 새인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가지가 지금 색깔이 똑같아서 제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가지 있잖아요. 가지까지 지금 새가 있으면 이 전체를 이렇게 만약에 태깅을 이렇게 박스를 채운다면
여기 있는 가지까지도 새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나중에 정확히 이제 요 세만 이렇게 태깅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 분류는 어떤 장면인지, 이게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미지 안에 공을 던지는 행동이 바스켓볼이냐 사커냐 이제 이런 것도 태깅입니다. 자, 그리고 시멘틱 분할은 사진 내에서 픽셀 단위로 객체를 분류. 픽셀 단위니까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안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정확히 이 윤곽에 따라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른 대상이 들어오지 않게 여긴 사람이고 여긴 차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나중에 AI가 인간과 차를 분리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라벨링이거든요. 사실은 이 라벨링은 그럼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AI가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힘들여서 AI가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인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텍스트의 경우는 여기 지금 이미지의 경우는 자세히 굉장히 봤고 텍스트의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데 글의 내용이나 인공지능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고난도의 개념 이해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도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라벨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국내 AI 관련된 회사들에서 이런 라벨링 할 사람들을 특히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그냥 곧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거나 텍스트 같은 걸 해보게, 이렇게 라벨링을 해보게 하고 만약에 잘 뭐 이해를 못해서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뭐 대부분은 뭐 다 잘하지만 이제 만약에 글의 맥락이라던가 그런 걸 이해 잘 못하면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쪽에서 도메인 지식이 되게 필요한 AI는 사실은 공학적인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잘 만들려면 이 AI가 사용되는 그 영역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데에는 인문사회적인 그런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도의 개념 이해, 특정 분야의 지식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편향은 어느 때 일어났느냐? 부적절한 도메인 지식으로 잘못 라벨링 될 때 일어나고요. 자, 요거는 앞쪽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친숙한 남녀 성별 간 차별을 일으키는 편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범죄자의 재범률을 그 예측하는 AI를 만들 때 그럴 때 예를 들면 변수에서 잘못 이렇게 예를 들면 엉뚱하게 친구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를 가중치를 높게 둬서 범죄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는 했을 때 그것도 편향인데 라벨링에 있어서는 라벨링을 잘못했을 때도 편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나 그 인공지능 만드는 단계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적절한 도메인 지식을 가지지 않고 하면은 다 편향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상에서 이렇게 좀 불균형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잘못 라벨링 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학습 시 사용될 라벨된 데이터, 여기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벨된 데이터들에서 라벨 종류 간의 양이 비대칭적일 때. 이거는 그 앞쪽에서 우리가, 제가 그 편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양이나 질에 있어서의 불균형이다라고 한 거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라벨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라벨 종류가 예를 들면 이거는 고양이, 개, 뭐 코끼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라벨링 했더니 나중에 코끼리로 라벨한 그런 데이터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그 코끼리를 제대로 잘 인식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도 이제 양에 있어서 라벨 종류 간의 양에 있어서 비대칭이기 때문에 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왜냐면 이게 조금 텍스트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루다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이루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개발자가 이거 잘못 만들었다, 신경 안 쓰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자, 보시면 40, 50대 연령층에 사용하지 않는 축약어나 신조어를 이제 여러분 젊은 연령층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라벨러가 만약에 40, 50대다 이러면은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면 라벨링이 안 되고 AI도 그런 언어를 이해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벨링 하는 작업자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40, 50대를 할지라도 추계하거나 신조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결론이 결국은 다시 또 도메인 지식 얘기가 나옵니다.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AI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동음이어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 동일한 표현도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캐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라벨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개발자도 어느 정도 인문 사회적인 소양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개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개발자 얘기만 하는데, 이거는 AI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소비자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 추천 시스템 있죠.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치거나 어디를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나한테 관심 있는 상품들이 막 떠요.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것도 라벨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고른 이전에 골랐던 상품이나 넣었던 검색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과 유사한 걸 추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여기 따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을 대강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 정도야 나도 알 수 있지라고 보통도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어요. 종양이 폐암인지, 그 어떤 종양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만 보고서는 폐암인지 아니면 그냥 양성 종양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도메인, 그 의학의 의료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가진 의사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예를 들고, 이 예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축약어, 신조어,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그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보통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의사만큼, 의사가 그 종양의 폐암인지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만큼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은 굉장히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인공지능의 순전히 공학적 시스템이 아니라 인문사회 등 거의 모든 영역에 명시적, 암묵적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모델링 단계로 들어섭니다. 모델링 단계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라벨드 데이터는 뭐냐면, 좀 아까 그 앞 단계에서 라벨링 얘기했잖아요. 이 라벨링이 끝나면은 라벨이 붙어 있는 데이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거를 라벨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마련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기계학습을 시키려고 하기 바로 전에, 시킬 때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수를 튜닝을 해요.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이상한 변수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좀 빼고, 아니면 가중치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모델링 단계에서의 편향은 관련성이 없거나 적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한 그 재범 예측 시스템, AI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이 어떤 변수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발견해냈냐 하면은, 뭐 재범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의심되는 그 사람의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변수로.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관련성이 좀 적다고 사실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의 가중치가 더해지면 그건 좀 굉장히 심각하게 편향이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수에 높은 가중치가 주어진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보호 속성, 인종이나 젠더나 나이 말고도 많지만,
이것과 같은 보호 속성이 특정 속성과 여기는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특정 속성과 통계적 종속성을 가지는 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자, 보호 속성은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인종, 젠더, 나이가 같은 경우고, 이런 것들이 특정 속성과 종속성이란 건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앞쪽에서 예를 들면은, 뭐였었죠? 육아 같은 거. 여성이 만약에 육아라는 것이 같이 자주 잘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젠더에서 여성과 같은 보호 속성이 특정 속성, 육아라는 것과 통계적 종속성을 가지는 경우에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화하려면 이게 만약에 자주 나타나는 이 연결고리가 데이터 안에 있다면 그거를 조금 이렇게 풀어주거나 이렇게 좀 끊어주면 되겠죠. 자, 보시면 변수 및 가중치 설정의 편향 사례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재범 예측 인공지능 컴파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흑인 빈민촌 거주자들의 재범률을 더 높게 판정했는데 이거에 대해 사실 반론도 있었어요. 왜 이거를 편향이라고 하느냐. 실제로 과거에는 흑인이나 빈민촌 거주자들이 더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 계속 안 좋은 환경에 살고 자꾸자꾸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지라고 했지만 그러면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방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대요. 연구자들이 그랬더니 피고인의 나이, 성별, 이전 유죄 판결 건수, 이전 교도소 체류 기간 이런 거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과 같은 경우는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이가 관련이 있나요?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변수로 들어갔을지. 성별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남자 범죄자가 더 많아요. 그거는 현재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AI에 그렇게 그 재범률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성별을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또 성격, 가족, 대인관계,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건 굉장히 일반인들도 차이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 부적절한 변수가 굉장히 많죠. 편향이 이미 모델링에서도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회사들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영상 면접 인공지능 여기서 기계학습 위해서 수집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올린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이걸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때는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사급 직원들 나이도 굉장히 많고 일단은 시대적으로도 조금 현대랑 안 맞는다 이렇게는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이 성공적인 실적을 올린 이사급 직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성향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마다 다르니까. 근데 또 비판점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사급 직원들이 성공적인 실적을 올린 그 시대는 또 옛날 인공지능이 안 나왔을 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도 교사평가를 하는데 사용했던 AI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떤 차별이나 의도적으로 뭔가를 잘못해서 좀 편향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시민권이 침해된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고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결과를 나열할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데 가나다순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으로 시작되는 예를 들면은 여행사가 더 인터넷에 더 먼저 뜨겠죠. 근데 그거를 차별이거나 편향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면 니은을 먼저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든 먼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은 무작위로 한다라거나 그런 식의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가 어떤 쪽에 먼저 많이 가고 어떤 쪽은 아예 안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모델링 단계에서 편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그 이루다. 여러분이 관심을 뭐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슈가 됐었던 이루다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듣지만 마시고 생각을 좀 열심히 같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호 속성이 특정 속성과 통계적 종속성을 가지는 경우.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자유롭게 따로 이렇게 다른 속성하고도 뭐 매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주로 이 속성하고만 보호 속성과 특정 속성이 주로 같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은 검색이나 말뭉치에서 비서랑 종종 함께 나타난다. 왜냐하면 과거에 거의 다 아마 100%, 99%였을걸요?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그대로 기계학습에 사용을 하면은 AI도 그렇게 앞으로 판단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 그렇게 내리겠죠.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간은 그렇게 할지라도 AI는 조금 좋은 그 품질을 가진 인지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명시적 연관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명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걸 얘기를 해요. 명시적이지 않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암묵적이다라는 것과 지금 대비되는 개념인데 암묵적인 거는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좀 밑에 이렇게 안 드러나게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편향적 연결 관계를 완화하려면은 이 보호 속성 여성하고 그러니까 보호 속성은 성인데 그 중에 여성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 속성과 특정 속성 간의 연결고리를 삭제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구글이에요. 구글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 얼굴을 딱 인식하면은 이 사람은 여성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가 나타난대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성별 구분의 라벨을 제거하는 걸로 2018년에 결정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구글에서의 얼굴 인식은 여성 이렇게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효과가 있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성은 비서하고 많이 연결돼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했고 항상 여성은 비서였고 이러니까 그렇게 언급하는 횟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데이터 안에서 그런데 여성이란 것을 언급하거나 비서란 것을 언급할 때 이 관계를 만약에 끊어버리면 그래도 여성 비서는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여성과 관련되는 건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어떤 정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 저 나이 때는 남성은 그 주민번호 뒤가 10으로 시작되고 여성은 20으로 시작되거든요. 아, 2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 주민번호와 관련된 데이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또 예를 들면은 여성만 했던 또 다른 무슨 속성이 또 있겠죠. 예를 들면 화장품?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품 많이 쓰지만 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쓰는 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주민번호나 거주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주로 가는 거주지 말고도 여성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문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그런 속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서랑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속성, 그것을 대리 속성이라고 여기선 하는데 주민번호나 거주지 자체가 대리 속성이 아니고 비서처럼 여성이나 비서처럼 이렇게 딱 연결되는 종속적인 그런 속성 말고도 그 여성을 대리하는 속성이라는 의미에서 대리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성 주민번호는 대리 속성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에선 대리 속성이 될 수 있고 주민번호 자체가 대리 속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성과 비서 간의 관계를 끊어보면은 이게 편향이 해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여전히 여성은 주민번호나 거주지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비서를 만약에 검색을 했을 때 여성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자, 색깔을 지금 제가 좀 바꿔볼게요. 자, 여성과 비서를 끊는다고 해도, 끊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비서를 만약에 입력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성으로는 연결이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해결된 것처럼 겉으로는 명시적으로는 보이는데 이것이 대리 속성과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지라던가 주민번호랑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대리 속성은 여성과 관련된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 속성인데 그래서 여전히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루다를 이 관점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루다에서도 혐오 표현이 막 나오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었죠. 근데 그 혐오 표현들을 제거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던가 남성에 대한 혐오 표현 하지 않게끔 이 연결고리를 끄는 거예요. 여성과 그 다음에 그 혐오 표현이 나타나는 고리를 끊었어요. 근데 혐오 표현이 왜 나타났냐.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맨 처음에는 개발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텍스트를 다루는 것의 어려움은 이 여성이나 남성을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대리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혐오 표현을 다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 텍스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대리 속성과의 연결도 끊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것 간의 속성을 다 끊어야 되고 라벨링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이거는 기계학습에서 쓰일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이게 균형을 잠깐 잡아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편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데이터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그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언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의 인터넷의 데이터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요 페이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여러 군데 AI가 요즘에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좀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호 속성과 특성 속성 연결 삭제에도 편향이 여전히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대리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대리 속성과의 연결이 있기 때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성과 비서라는 것으로 인한 명명백백한 그런 명시적인 차별, 편향이 아니지만 대리적으로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리차별 말고도 대리편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대리차별이란 말이 실제로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갈등이라던가 차별, 불공정성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선 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네, 그래서 특히 이 모델링 단계에서 편향은 이런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통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암묵적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통계적 종속성이라던가 대리 속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과 개념 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잠깐만요. 네,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이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 안에서 쓰일 그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의미 있는 단어끼리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링 단계에서 편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본인이 직접 그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만약에 어떤 텍스트와 관련된 AI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하게 된다면은 이런 편향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명시적인 편향 말고도 대리 속성을 통해서 연결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디까지는 끊어줄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래도 조금 살려놔야 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